분양받는 사람들의 절반이 대출이 없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요, 돈 모아서 가진 전재산이 고작 1억 2억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 가지고 있는 1억 2억 가지고 대출을 4억 받고 5억 받아서 분양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요 5억짜리 7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. 근데 집값이요 1억 2억 날라가면요 모아놓은 돈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. 이게 뭡니까? 평생 모은 돈이 다 날라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2억 3억 가지고 8억짜리 집 살 때 5억 대출 받았는데 집값이 5억으로 내려가면요 이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. 이 덕은 지구에 8억 후반대 분양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6억대랍니다. 가진 돈 원금이 다 날라가고 빚만 남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죠. 돈 벌었다고 외차 사고 여행 다니고 과시하고 비싼 호텔 뷔페 먹으러 다니고 자랑질하던 그들이 입을 다 다물게 되었습니다. 실수요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? 집값 올라간다는 기대로 이자 왕창 내며 살았는데 미친 겁니다. 나중에 할인 분양하면요 사람들 다 암이 걸려서 죽으려 합니다.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? 오도 가도 못하는 궁지에 내몰려서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온다라는 겁니다.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. 그런 일 안 일어난다.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. 왜냐?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.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.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. 이런 얘기를 말하면 안 믿습니다. 왜?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런 불패 신화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근데 이제 자기가 믿었던 게 이제 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.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. 난리가 나는 겁니다. 이게 뭡니까? 그냥 사기꾼 공화국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계속 옆에서 꼬드깁니다. 아니 네 친구들 샀는데 너도 살 수 있잖아. 너도 사면 되잖아. 라고 계속 꼬드기는 거죠. 나라 전체가 사기판입니다. 이번에 무리하게 뛰어들어간 사람들은요 전부 다 빚 갚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. 앞으로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. 돈에 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. 현금이 최고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남의 돈 호주머니를 노립니다. 뭡니까? 짐승들의 인간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. 뭐가 있는 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살게끔 만들죠. 그런데요 두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참 무서운 얘기죠. 이때까지는 수입 물가가 싸서 버텼는데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. 배고픈 사람들이 늘어난답니다. 먹고 사는 걸 진짜 걱정해야 된답니다. 이제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거 커피숍에 놔두면요 훔쳐가는 세상이 이제 되는 거죠. 돈 될 만한 거 다 훔치는 겁니다. 쫌도둑들이 극성을 부릴 겁니다. 왜? 일상에서 밥을 굶으니까요. 배고파서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또 없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남의 것 훔쳐서라도 팔겠다라는 거죠. 돈 몇백만 원 건네면 살인을 불사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앞으로는요 어떻게든 생존, 살아남겠다라는 각오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. 자기절제와 검소와 절약 이게 정말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삶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. 지금의 이 고물가가 몇 년이 지나야 물가가 다시 내려가고 이 시중금리가 높아진 것도 이 다중채무자들, 빚쟁이들이 다 망하고 무너지고 나면 다시 금리도 저금리로 내려갑니다. 이게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,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게끔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 줄 겁니다.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며 지내야 되고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됩니다. 쉽게 돈 벌겠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잘못 욕심 부리면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요 정말 어느 누구든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고금리와 불황이 몇 년 지속되고 그 다음은 또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.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. 욕심을 누르고 정신을 가다듬고 가질 수 있는 것만 탐내야 됩니다. 지금은요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.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. 그게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. 우리가 착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.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삶이 괜찮아진다라고 봅니다.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되겠습니다.
그게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착실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요, 성실하게 차근차근 사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. 그냥 무책임하게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? 양아치들인 거죠. 그런 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세상은 더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.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자기 처지에서 가장 잘 지내는 걸 각오하는 게 좋겠습니다.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자신의 삶을 잘 유지하는 거고, 그러려면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게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. 앞으로요, 정말로 자산을 가지면 평생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래야 삶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단단히 지내야죠. 정말로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겁니다. 원래 사람은 혼자입니다. 남에게 기댈 생각하거나 의지할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. 꾸준히 자기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, 각오,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 언제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천천히 차근차근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함부로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.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.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.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.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,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또 연결이 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요, 더욱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. 힘든 이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남을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천천히 사리 판단하고 취할 각오를 해야죠. 지옥 같은 현실이 벌어져도 귀에는 또 그만큼 도처에 깔려 있을 겁니다.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냐,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겁니다.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고, 급하다고 성급한 결정하지 않고 천천히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길게 긴 안목으로 살아가고 인생의 불운과 운을 이제 잘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자라는 겁니다. 인생의 절망의 맨 밑바닥까지 살아본 이후에 우리는 위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가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